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혜필입니다. 1년을 기다렸던 호프가 드디어 개봉을 해서! 사실 이거를 찍을 시점에는 개봉을 안 했는데 CGV에서 이동진 선생님과의 언택트 톡 버전을 먼저 오픈을 해줘가지고 그걸로 보고 왔거든요. 진짜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관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나홍진 감독님의 신작을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곡성이라는 그 명작을 선보이고 나서 이번에 10년 만에 내시는 신작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좀 궁금해하지 않으셨나 싶기도 해요. 근데 심지어 배우 라인업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황정민, 조인성 그리고 정호연 씨까지. 근데 저 할리우드에 있는 마이클 패스벤더네 부부까지 섭외가 됐다고 하니까 대체 이게 무슨 영화냐. 외계인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건지 그냥 뭔가 나홍진 감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스릴러라든지 그런 쪽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뜻밖의 SF라는 곳에서 조금 이제 잘 생각이 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처음 선보였던 그 예고편에서 황정민 씨가 카빈 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외계인이 나온다 이런 카더라 때문에 그 공통점을 모두 갖고 있는 컨텐츠 최인호 작가의 지구인이란 소설을 이 영화가 모티브로 했을 것이다 이런 카더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설까지 막 보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사실 나는 그런 쪽으로도 좀 기대하기도 했었어. 사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나홍진 감독님의 깔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었거든. 좀 그렇게 뭔가 어둡고 음습하고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 근데 이야, 이렇게까지 자유분방한 작품이 나오다니 너무 놀라웠다. 사실 그리고 한국 영화판이 SF 볼모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이제까지. 근데 나홍진 감독님이 그 장르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 너무 저는 낯설기도 하고 약간 이 양반에게 이게 굉장히 자존심을 건 도전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10년 만에 돌아오는 컴백인데 그런 엄한 장르를 잘하던 거를 해도 부담이 될 텐데 그렇게 한다니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기용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시도 자체부터도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미 마음속에 좀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뭐가 됐든 난 기대가 될 것이고 어떻게 나오든 그래도 플러스 점수가 받지 않을까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 나홍진 감독님의 기계와 자신감과 액션, 유머, 그리고 열정과 야망이 모두 느껴지는 작품이었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전 진짜 즐기면서 봤고 근데 이제 의외로 그런 SF, 액션이라는 단단한 껍질 아래 심연의 코미디 향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몇몇 분들이 개봉하기 전부터 좀 염려하던 지점들 있잖아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지점들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그런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시놉시스를 읽어드리자면 지원해줄 인력들은 산불을 끌어갔고 이제는 통신도 두절됐다. 호포 출장소의 범석과 성애는 노인들뿐인 마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놈을 쫓아 산으로 향했던 청년들과 성기는 되려 놈들의 사냥감이 되어버린다.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은 입장의 차이를 거쳐 온 우주의 비극이 되고야 만다. 아니 근데 진짜 시놉시스 쌈박하게 잘 쓰셨는데? 진짜 이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개인적으로 좀 호였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게 가장 큰 매력 요소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대중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너무 재밌다. 영화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1부, 2부로 나누어진다고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게 배경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에 어떤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서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1부. 진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아지트인 숲으로 들어가서 사투를 벌이는 것이 2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일단 이 영화의 제대로 꽂혀버리고 매혹을 당해버린 이유가 1부에서의 전개.
지금도 너무 벅차는 게 그 리듬감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고편으로 봤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경찰로 보이는 황정민 씨가 이제 신고받고 출동해가지고 막 카빈총 어쩌고 저쩌고 저런 거 왜 길바닥 앞에 저런 게 있냐 이러는 그때부터 타임라인이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영화는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 하루도 아니고 그 해가 떠 있는 시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거를 2시간 40분 안에 그렇게 밀도 있게 담아내니까 재미가 너무 있지. 아무튼 거기서 1부는 1시간이 조금 넘는 타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크리처를 소탕하기 위해서 황정민 씨를 비롯한 투사들의 액션이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렇게 반해버린 포인트가 뭐냐면 그 크리처의 모습 있잖아요. 실질적인 형상이 후반부에 되어서야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크리처의 존재가 오프닝부터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황소가 커다란 황소가 완전 작살이 나 있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니까 저 곰이네 호랑이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저거 외계인인데 이러고 할 수 있었잖아요. 이미 그거를 알고 전제를 하고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어떤 모습인지 딱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계속 주인공 범석의 시점으로 흐르면서 크리처의 꽁무니를 쫓아가면서 소리라든지 약간 그 캐릭터가 취한 어떤 행동 같은 걸로 짐작을 하게 되니까 상상력은 자극되는 동시에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또 무슨 참극이 펼쳐질까.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진 않으면서도 주변의 사건, 사고라든지 파열음이라든지 이제 주변 반응, 괴성 이런 거를 통해서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 연출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이대로 계속 크리처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계인의 존재를 그냥 마지막에 예의상 보여주긴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막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게 난 왜 이렇게 좋지? 왜냐면 너무 크리처가 나오지 않는 크리처물이라니. 근데도 그 리듬과 긴장감을 유지하다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리듬이 좋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주인공 범석이 괴물의 흔적을 쫓아가. 근데 이미 한 발 늦었어. 막 이상한 걸로 갔어. 그 와중에 다른 투사들을 만나 합류해. 그러다 무참히 발려. 그러고 다시 쫓아. 그냥 이거의 계속 반복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고 계속 이 패턴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앞서 말했던 그런 연출들 때문인지 뭔지 긴장감 때문에 그냥 다음 상황이 계속 기대가 되고 그 와중에 이제 활용점정으로 성애 정호연 씨 캐릭터 같은 경찰차 팍 해서 등장해가지고 따발총을 갈겨 쏴는데 그때 쾌감이 근데 개인적으로 그 대사는 안 날렸어도 좋을 것 같아. 막 가츄 이런 대사를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전까지 괴물도 안 나오고 상황도 반복돼도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질리는 게 되게 신기했다. 제 생각에 그 시퀀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라인을 진짜 몇 번을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약간 오버해서 말하자면 그냥 그때의 흐름만 떼와가지고 다른 그냥 별개의 작품이다라고 해도 저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연출 뭔가 다른 영화에서도 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뭔가 기시감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야 그리고 그런 액션을 뒷받침해주는 또 튼튼한 요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리듬을 잘 탄다는 말이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상황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전개하는 방식도 있지만 속도감이 진짜 말 그대로 리듬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액션씬이잖아요. 액션씬에서는 사실 속도감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약간 촬영의 힘이다라는 인상이 있었어요. 저 진짜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저는 진짜 딱 눈에 보여지는 뭔가 좀 더 그 외에 복합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걸 되게 느린 편인데도 그런 제가 느낄 정도로 이 영화의 카메라가 탁월하다. 어떤 피사체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훅 날아갔다 훅 잡으면서 이렇게 잡거든요. 설명이 좀 이상한데 피사체가 이미 빠른데 카메라가 그것보다 더 빨라. 그 피사체 자체에서 오는 속도감과 이 카메라의 속도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배로 확 뭔가 거의 F1 영화 보듯이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액션들은 소리, 빛, 속도 이런 요소들을 되게 적절하게 맛있게 활용해가지고 몰입감과 긴장감을 높였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1부에서 2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중간에 이제 뭐 크리처들과 대비하기 위해서 좀 자기들끼리 뭐 무기 새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붕대로 좀 감는다든지 밥 먹는다든지 이런 텀을 좀 약간 쉬어가는 코너를 만들잖아요. 의뢰 그렇듯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투사들끼리 사연도 나누고 뭐 오해도 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망 플래그 쌓는 말 하고 난 정말 집에 꼭 돌아갈 거야 막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생겨서 그때마다 좀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와중에도 계속 약간 몰아치는 게 있고 떡밥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혼란을 정리하는 틈이 있긴 한데 그때도 그냥 넘기지 않고 떡밥을 주고 그리고 살짝 제가 느끼기엔 아주 지독한 유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혼이 쏙 빠져요. 그러니까 되게 더러운 막 똥방구 이런 느낌의 유머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제가 평소에 그런 유머를 별로 안 좋아하고 코미디 영화에서 그거를 대체적으로 다뤄도 그냥 저게 웃긴가 이러는 사람인데 그걸 살리는 배우분이 이면식 씨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일단 스크린에서 오랜만에 뵙기도 하지만 이분이 너무 맛깔나게 살려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이거 왜 영화의 톤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냥 몰입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박영규 씨가 이 영화에서 무슨 마을 이장인가로 특별 출연을 했다고 했는데 뭐 영화 전체적인 흐름상 통편집이 됐다 뭐 이런 기사를 봤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쉽네. 나 박영규 씨 좋아하는데 이랬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 진짜 그 배우분까지 나오잖아. 그냥 이 영화는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거야. 너무 빼도 박도 못한 코미디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분의 이미 그 해솔 아저씨, 설사 아저씨의 존재감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분이 나올 틈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감독판이라도 다시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건 언택트톡에서 이제 평론가님이랑 함께 짚어줬던 이야기인데 감독님께서 이런 류의 장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때도 그런 장르적 매력을 살리는 거에 엄청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외계인의 대립 구조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잡고 그것에 방해되는 것은 되게 과감하게 쳐내버리는 완전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가신 것 같거든요. 그냥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망설임도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저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게 관객 입장에서 처음에는 우리와 뭔가 비슷한 인간의 입장으로 영화를 보다가 최종적으로는 은근히 좀 외계인의 옆에 서고 싶게 만드는 감정을 만드는 게 연출의 의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연출을 쓰셨냐 하면 인간과 외계인을 그리는 방식의 차이를 뒀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인간 지구인들 캐릭터 대부분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열혈 무대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캐릭터성이 처음에는 그냥 저 시대의 한국인들 특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너무 야만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너무 막판에는 거의 그냥 짐승 같기도 하고 대사도 하는 게 없어. 그냥 거의 막 씨발 이러면 새끼야 씨발 새끼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외계인은 처음에는 확실히 낯설었는데 갈수록 상대적으로 좀 더 품위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묘사가 돼. 물론 엄청난 스피드와 인외의 전투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영화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어쩌면 얘네가 찐 주인공인가? 디자인도 되게 성의 있고 그냥 보통 한 종족이면은 대충 아바타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의 컨셉을 깔고 이제 조금만 변형을 주고 이런 식인데 얘네는 뭔가 다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 대사에 떡밥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난 진짜 그게 너무 웃겼어. 아직 풀리지 않는 전사가 한가득해 얘네 대사를 들어보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출 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편 입장이다가 나중에 쟤네 편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가 그 첫 번째 나왔던 크리처 디자인에서부터 드러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인이 되게 그 거인이 아니고 첫 번째 크리처가 되게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생겼잖아요. 전 심지어 진격의 거인 안 봤는데도 되게 야 이거 너무 진격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만큼 되게 원시적인 느낌이어서 외계인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괴수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페이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나처럼 생각하게 뭔가 저거 진짜 그냥 진격 거다 두렵다 사사게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뭔가 지능이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기보단 그냥 맹수, 괴물 이렇게 느껴지게 일부러 그렇게 더 튀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남겨진 숲에 있던 애들과 비교해보면 걔가 확실히 조금 튀더라고. 네, 그렇게 외계인들의 각각의 캐릭터성을 강조하고
이제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갈수록 뭔가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그 연출 의도에 저는 나름 잘 낚인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하진 않고 오히려 좋아. 내가 감독님에게 제대로 낚였네. 제가 어느 지점부터인가 되게 인간들이 좀 에반데?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외계인이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어쨌든 갑자기 세상에 이상한 크리처가 등장했으니까 무슨 전문가, 박사, 의사 같은 사람이 내려와요. 황석정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 정체를 파악해야 되니까 얘를 한번 해부를 해보자라고 하고 처음에는 메스 같은 조그마한 걸로 쬐다가 안 되니까 톱 가져와 이러고 막 이러고 톱질하는데 또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무장을 하고 전기톱을 가지고 와 이렇게 썰어버리는 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것도 웃기려고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갈수록 너무 뇌절을 하니까 이거 되게 노린 연출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나로 하여금 관객으로 하여금 진짜 인간들 지구인들 너무 에바 참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는 연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나?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나왔던 이제 대놓고 시놉시스에서 그 무지의 씨앗이라고 표현됐던 것이 이 외계인들이 민가를 습격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구인들이 먼저 선빵을 친 거였다. 약간 말 구석에 변태같이 혼자 사는 어떤 목수애가 있는데 걔가 숲에 갔다가 애기 외계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이걸 어디다 팔려고 비닐 감싸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같아도 걔 찾으러 오지. 지금 보니까 너무 직관적인데 이 연출이? 살짝 지금 너무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새끼를 죽인다는 거는 약간 이제 우리의 그걸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자연에서도 약간 좀 하기가 힘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해롱해롱하게 좀 변태 같은 인간이 새끼를 죽이고 자기가 원인이었다는 것도 모른다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런 연출을 너무 대놓고 보여주니까 그냥 연출 의도에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그 내막을 상황을 알고 나서도 그 범석이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반응도 좀 가관이었던 것 같은 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됐지 라든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뭐 이러는데 그게 약간 저는 뭐랄까 제가 이미 이들에게 기대감이 없어져서 그런지 인간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미끼를 제대로 문 것이겠지? 그러고 나서 한다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막 펄 막 이러면서 막 걔네 적진 쳐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일부러 점점 퇴화하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무기도 총이었다가 칼이 됐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막 주먹을 휘두르고 막 가오만 부리기도 하고 이제 뭐 차를 타던 양반이 말을 탄다든지 막판에 그냥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점점 뭔가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멋있는 순간도 있었죠. 영화적으로다가. 하지만 대부분은 그 기반이 조금 포악하고 좀 이렇게 좀 허세 있고 상대 진영에 비해서 좀 덜 우아해 보이는 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결말 부인 마지막까지도 저는 그 톤이 유지가 되는 게 너무 웃겼는데 두 종족 모두가 절망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도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외계인 진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할 수 있어. 끄덕. 뭔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구인들은 진짜 족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그냥 일단 가자.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영화 제목이 호프잖아요. 희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의 의미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막 재밌었어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1도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직관적인 연출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 되게 직접적이라서 좀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메시지라든지 연출 의도가 중요한 만큼 이렇게 관객을 한치 오탓 없이 잘 낚기 위해서 켜켜이 설정을 하신 거겠죠. 정교하게 세팅을 하신 거겠지만 조금은 사렸어도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노골적이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것도 보는 재미에 홀려가지고 충실히 따라간 관객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1부가 진짜 전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영화의 불호 포인트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떠올렸었을 지점이 그런 외계인들, 크리처의 구현도
내지는 디자인 뭐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개봉 전에서부터 되게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느낀 게 이분의 그 상상력 있잖아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외계인에 관련한 세계관이나 상상력 같은 게 그러니까 몰라요. 이 이후에 어떻게 또 이게 발현이 될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되게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구현됐다는 인상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첫 번째 나왔던 진격의 거인 크리처도 연출 의도는 너무 진짜 멋지고 공감이 잘 가요. 이제 처음에는 인간에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뭐 곰으로 갔다 호랑이로 갔다 괴물 막 이렇게 약간 점점점 높아지는 거부감을 이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일부러 그린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리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깔고 나서 이후에 너무 다른 스타일의 외계인들이 나오니까 의도가 의도라고는 하나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살짝 조금 생뚱맞았다? 아니 왜냐면 뒤에 있는 얘들 너무 막 갑자기 언어가 나오고 숲에서 만났던 얘네끼리는 뭔가 한 종족이라는 인상이 있는데 앞에 진격의 거인은 너무 진격의 거인이야. 뒤에 든 솔직히 저는 좀 살짝 취향이기도 했거든요. 저 원래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막 레카라든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애들이 뭔가 음양 오행 버전으로 되게 각각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된 느낌, 색깔도 다 다르고 막 트랜스포머도 나오고 난리가 나고 막 이래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크리처들이 구현되는 컴퓨터 그래픽의 퀄리티가 조금 조약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저는 그조차도 사실은 약간 일종의 한국 크리처만의 느낌이라고도 느껴졌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쯤에 유행했던 그런 컨셉의 노래방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허술함조차도 약간 아쉬운 그런 CG조차도 저는 좀 귀여운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느껴지기까지는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그냥 내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있네 지금. 객관성이라는 게 아예 없네 지금.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 가니까 조금 항마력 딸리더라고. 나는 내가 진짜 나홍진 감독님 영화 보면서 항마력이 딸린다라는 감상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이제 뒤에 갑자기 외계어가 나오고 그런 아까 말했던 노래방 스타일의 진짜 원초적인 디자인의 UFO 나오고 얘는 또 막 이름이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미지의 존재로 남겨놨으면 안 되나? 그거 안 드러내줬어도 나는 외계인 편 섰을 것 같은데 그때서야 그전에는 그래도 귀엽네 이렇게 봤던 스타크래프트 스타일의 CG가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해 진짜 그만해 막 이런 느낌? 특히 제가 기함했던 부분이 그쪽 세계관의 언어가 자막으로 이제 투과돼서 저희에게 인지가 됐을 텐데 굳이 그거를 설명 안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그 외계인의 목소리에서 마이클 패스벤더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굳이 막 이렇게 막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삼몰리 이런 거 나오는데 진짜 멈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쉽다고 느껴야 되는 부분인지 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아마 전반적으로 감독님이 의도하셨던 것보다 저는 이 영화가 좀 더 웃기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런 뭔가 그런 코미디적인 요소를 살짝 그 리듬 조절하려고 양념 넣듯이 그냥 딱 넣으려고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여운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잊을만 하면 자꾸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엄숙한 주제와 이 엄색한 vs 구도 컨셉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실실 웃음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독한 더러운 유머가 나오는 씬부터도 그게 사실 딱 적절히 쉬어가는 코너고 딱 괜찮았다고 느끼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그 배우분의 연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면식 씨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마다 이제 주인공들끼리 살짝 힘 빼려고 만담하는 듯한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묘하게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그 당시의 상황과 속도감 자체와 너무 언밸런스 해가지고 더 뭔가 웃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그게 이 러닝타임을 고려한다면 조금 길었다고 또까지 느껴졌어요. 재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혹시 뭐 다른 또 숨겨진 의미가 있나? 라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장르적 컨셉이나 그 메시지 전달 의도의 의미를 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덜어내셨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묘하게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라든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대사 호흡이 뭔가 그냥 일상적인 느낌은 아니야. 되게 코미디 같아.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지금 잘 못 따라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약간 그 무한도전에서 장윤주 씨가 셰익스피어 연기할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웃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혼자 막 피식피식 웃음이 나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 그 외계인들 되게 뭔가 조약한 디자인 같은 게 훅 들어오니까 와중에 또 긴장감 느슨해지고 조금 뻘쭘해지고 나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조차도 지금 진지하게 가는 거 아닌 건가? 이것도 약간 의도한 건가? 살짝 좀 느슨하게 가려고 일부러 저렇게 살짝 허술하게 간 건가라는 생각이. 근데 이조차도 그분의 진지한 미감이면 어떡하지? 그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코미디적인 잔존함이 그 잔향이 너무 세가지고 저는 뭔가 추측하기로서는 감독님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부분, 뜻밖의 부분에서 또 뜻밖의 웃음이 나와가지고 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과몰입을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지금 되게 영화 밖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영화의 어쨌든 전반적으로 잔혹한 뉘앙스라든지 그런 뭐 대비감이라든지 되게 분위기를 잡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뉘앙스의 것을 계속 흘려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인간들도 진짜 병신같이 굴고 있고. 그래서 조금 기빨리지 않았던 느낌도 있어요. 제가 보통 영화 보고 그렇게 2시간 40분짜리 영화 보고 나면 그냥 기가 쪽 빨려가지고 해롱거리는데 살짝 그렇게 오히려 과몰입에서 살짝 멀어지고 뭐야 이러면서 웃다 나오니까 그냥 우헤헤 재밌었다 이러면서 나오게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이조차도 연출 의도일 수도 있어. 난 진짜 이제 확신이 없다. 그리고 이 영화의 최대 반전은 결국 이 영화가 속편을 예견하면서 끝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야, 어쩐지 막판에 갑자기 외계인들 TMI를 우다다다 주더라. 그래서 뭐야 왜 이래 이랬더니 그렇게 끝내려고. 야 이거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 댓글 보면 누가 우리 언니한테 최초 공개 가르쳐줬어? 막 이런 것처럼 누가 나홍진 씨한테 2편 만드는 거 알려줬어? 진짜 순간 좀 열받더라고. 좋기도 했어. 이거를 이 세계관을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니라는 마음이 들어서 좋으면서도 약간 동시에 조금 빡쳤었어요. 하늘에서 스타워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꽂히는데 아니 그런 건 보통 미국에만 꽂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산골짜기에 꽂히니까 그렇지만 이제 완전 초반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감명을 느끼긴 했어요. 살짝 이거는 작품 외적인 것이긴 한데 나홍진 감독님 이번에 진짜 작정했구나. 솔직히 SF만 만들었다고 해도 한국 영화에서는 도박같이 여겨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2편으로 나눠만 둔다고? 외계 플러스 인이 그 사태가 났는데 진짜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다는 거지. 그냥 이제 신봉하기로 했어. 2편 재밌을 거야. 야 진짜 나홍진 감독님은 왜 이렇게 무리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칼춤을 추고 있는 걸까? 그 외계인 비주얼들 봐요. 막 그 무리수를 감수하고서라도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뭔가를 지금 아직 못 얘기한 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잖아. 너무 기대된다.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으신가요? 일단 저는 1부에서는요. 그냥 전체가 통으로 다 좋았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또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마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냥 텅 빈 마을에 그 투사들만 막 돌아다니고 괴물 괴성만 들리고 이러는데 진짜 기괴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공간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존재라고 한다면 시체 또는 투사밖에 없고 약간 버려진 마을이라는 인상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괴성과 피가 낭자하는. 그리고 2부에서는요. 조인성 씨네 패거리가 하도 깝싸고 다니니까 마지막 외계인 씨가 주인공 특별 대우해주려고 한 방에 일격 남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촌계 사람들인가요? 거기서 와가지고 백마탄 아저씨가 와가지고 조인성 씨 확 낚아채가지고 구해주잖아. 나 진짜 예상은 했어. 솔직히. 그래 조인성 여기서 죽겠어. 예상은 했는데도 쾌감을 말로는 못하고 그게 너무 멋있고 너무 간지가 나가지고 그 아저씨가 계속 주인공들과 같이 뭔가 한따까리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막 보니까
목이 댕강 날아가고 그냥 말을 계속 그 목 없는 말 기사가 돼가지고 터더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한다고? 아니 좀 더 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조인성을 죽이고 차라리 그 배우를 살리지. 그리고 그분들이 사냥개를 막 데리고 오는 듯한 느낌으로 뭔가 이제 지프 뒤를 샥 여는데 보통 그때 셰퍼드 나오는데 갑자기 비글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웃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웃기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웃길 지점이 아닌데 내가 이미 웃음 버튼 눌려서 웃긴 건지 이것도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GV 질문하고 싶다 진짜. 난 그래도 품을 수 있어. 나 이 영화 진짜 재밌었어. 뭔지 몰라.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로 선배님들께 이제 제가 보면서 조금 아리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신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크리처를 조준을 해요. 앞에 있던 사람이. 근데 이렇게 이쪽에서 달려오는 입장에서 그 크리처의 앞에서 인간이 쫓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준하는 사람이 계속 비켜, 뭐 옆으로 살짝 비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비껴가지고 탕 쏴가지고 마치는 이런 씬이 한 두세 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뭘까? 지구인들을 악기를 막는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여러 번 나와가지고 그게 범석이 대상이 됐다가 성기가 대상이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조금 알고 싶은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약간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마을이 약간 뭔가 바다의 옆에 있는 마을로 뭔가 설정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막 괴물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외계인이죠, 정확히 말하면. 외계인이 나왔을 때, 막 비린내가 난다, 똥꾸런내가 난다, 이렇게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소장실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 액자가 벽에 걸려있는데, 다 생선 관련한 액자들인 거예요. 죽였던 외계인 아이도 이제 비닐에 싸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해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뭔가 그냥 생선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데 넣어놓은 것 같은 인상도 있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들의 그 이미지를 생선, 바다와 관련된 것과 엮어서 내는 걸까? 그것도 좀 궁금했기도 하고 단순히 배경 설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연장선인 건지 아시는 게 있다면 짐작하시는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이번에도 참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난번 마티 슈프림 영상 때 질문한 거를 선배님들께서 너무 대답들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결국 마티를 사랑하게 됐어요. 마티 너 개패급 쓰레기 새끼인데 내가 너 인정할게. 그래서 이번 영화도 저는 이미 이렇게 좋지만 선배님들이 의견을 나눠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영화를 더 좋아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엄청 야 강추 호프 꽃바랑 이렇게 추천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한 2번은 더 보고 싶을 만큼 재밌었어요. 그냥 일단 재밌잖아.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목이 아프네. 안녕. 슉.